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닥터오턴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등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부터 해서 7월 11일 목요일, 7월 12일 금요일까지 3일 연속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너셀 지수가 반등하면서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닥터오턴이라는 이 종목 약간 낯설죠?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 좀 해드릴게요. DR 허턴 주요 사업. 미국 최대 주택 건설 업체로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 설계, 시공, 판매합니다. 1978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미국의 32개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택 건설, 부동산 개발, 금융 서비스. 이 회사는 주택 건설 업체로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 미국의 리얼 리스테이트 이쪽 사업을 볼 때 우선 세 가지 사업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택 개량 사업, 홈디포가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부동산에서도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업체, 아메리칸 타워. 그리고 세 번째, 주택 건설 업체, 닥터 호턴. 네, 이 종목인데, 좀 요 종목을 좀 보실 때, 요거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그 다음에 순이익률. 요 회사는 이제 영업이익률을 따로 계정을 표시하지 않고, 네, 그냥 순이익에 대해서만 표시하더라고요. 매출은 요게 밀리언이니까, 네, 91억 720만 달러 매출이. 그리고 순이익이 11억 8,370만 달러. 그래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13%입니다. 순이익률만 13%입니다. 그러면 순이익률이 13%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영업이익률은 더 높겠죠? 보통 한 15% 이렇게 되지요. 그냥 한번 순이익률만 볼게요. 네, 13%. 건설 업체잖아요. 미국에. 제가 아까 전에 요거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어떤 걸 진행했냐면 국내 주식에서 GS건설 요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면 제가 요거 최근에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는 뭐 이제 주택건설, 부동산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모기지금리가 그동안 뭐 7%대에서 6%대 여기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하게 되면 5%대로 좀 내려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수혜가를 받을 수 있는 섹터긴 한데, 그래서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해외 종목하고 국내 시황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국내에도 건설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인데, 한국의 건설업체의 그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을 보게 되면, 뭐 아까 전에 그 GS건설 종목 분석할 때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 GS건설의 영업이익률이 2.3%, 순이익률은 1.3%입니다. 현대건설이 그나마 GS건설보다 좀 나은 회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2.9%, 영업이익률이, 순이익률은 2.4%입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딱 느껴지시는 게 있죠. 해외 그 닥터호턴이라는 종목은 순이익률만 13%입니다. 10% 넘죠. 근데 이거 말고라도 아메리칸 타워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좀 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43.6%, 순이익률이 32.5%입니다. 그리고 홈디포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주택 개량 사업을 하는 기업. 이 회사의 그 영업이익률이 13.9%, 순이익률이 9.9%, 10%대라고 볼 수 있긴 하겠죠. 반올림하기면. 여하튼 간에 미국에 있는 부동산 관련된 업체들의 평균 최소 못해도 10%가 넘잖아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이라든지 최소. 근데 국내 종목은 어떻죠? 그나마 좀 건설에서 약간
네임빌리도 있고 어느 정도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조차도 2.9%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순이익률은 2.4%고. 뭐 GS건설은 말할 것도 없긴 하겠죠. 순이익률이 1.3%.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GS건설, 현대건설은 뭐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잖아요. 이 건설회사들 밑으로 또 이제 하청회사들이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대기업인데 주요 대기업이 영업이익률이 2.3%고 2.9%고 순이익률은 1.3%고 2.4%라고 한다면 그 밑에서 하청을 받는 그 중소기업들은 과연 이익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대기업도 지금 2.9%, 2.4%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PF 대출 문제도 있고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중소 좀 많이 도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중소 부동 저기 건설업체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기업이 이 정도 수준인데 중소기업은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있긴 하겠지만 거의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국의 그 부동산은 너무 처참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은 유동성 자금이 많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야지만 이제 부동산 쪽의 가격이 좀 올라가고 부동산이 좀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뭐 건설업도 좀 나아지긴 한데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는 경제의 가장 바로미터가 부동산업이잖아요. 뭐 근데 현대건설하고 뭐 GS건설만 보셔도 2.3% 2.9%인데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혹시 글로벌 트렌드인가 싶었는데 아니던데요. 네, 미국은 네, 주택 개량 사업이 13.9%, 부동산 임대 쪽은 43.6%, 주택 건설 업체 이건 건설을 하는 네, 한국과 같은 업체잖아요. 물론 시장은 이제 당연히 미국 크겠지만 뭐 미국도 다양한 이제 건설 업체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미국의 그 건설 업체가 순이익률만 13%가 나옵니다. 네, 이걸 봤을 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로만 안 보셔도 되고 이것도 한번 교차 검증해 볼까요? 제가 부동산 이제 경제 지표를 좀 계속 팔로잉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의 부동산 가격 변동 지수 이미 전저가를 깨면서 약간 빠지고 있죠. A 파동, B 파동에서 그렇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됐냐면 미국은 빠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살짝 이렇게 조정받고 있어요, 지금. 미국 경제는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올라온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그렇진 않잖아. 한국은 A, B에서 전저가 깨면서 더 빠지잖아.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지금 보여드린 거. 부동산 가격의 흐름.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미국은 당연히 경제가 좋은 건 아시잖아요. 미국 경제가. 그러니 부동산업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하지만 뭐 한국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2.3%, 2.9%. 그러니까 이제 또 한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최대한 뭐 마진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뭐 철근을 덜 넣는다든지 골조 이렇게 세울 때 골격을 세울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괜찮은데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뭐 경제가 좋던 안 좋던 간에 좀 그런 거는 철근을 덜 넣는 거는 안 좋은 행위죠. 여하튼 간에 한국은 매우 좀 건설업의 그 영업이익이 처참합니다. 요거에 대한 뭐 진단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뭐 그걸 이야기하려고 제가 방송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선은 이제 요거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미국의 그 주택 건설 업체 닥터 호턴 요 회사 요거는 이제 제가 어, 약간 개략적인 것만 좀 설명하고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재무적인 것보다 기술적인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아이고 이 회사는 참 대단하다.
이거 월봉인데요. 2014년부터 계속 상승한다. 오. 물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약간 네, 팬데믹 있을 때 좀 빠졌구나. 그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가고 최근엔 약간 조정받긴 하네요. 네, 조정받았었네요. 그러다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근데 결국에는 뭐 기업 자체가 계속 성장하네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네. 건설업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한국의 기업은 반대죠. 예, 한국의 GS건설은 이렇게 계속 월봉에서 빠져버리죠. 주봉에서도 빠져버리고. 예, 당연히 뭐 일봉에서도 좀 빠졌다가 최근에 반등하긴 하는데 예, 여하튼간에 예, 좀 다르죠. 한국의 부동산 업체하고 이거 닥터호토는 이제 미국의 주택 건설 업체잖아요. 확실하게 뭔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이 희한하죠. 약간 그 노동 집약적인 사업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영업 활동을 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경영을 잘한 거죠. 오히려 미국이 더 노동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률이 저 정도 내면서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왜냐면은 이게 지금 월간을 저기 연간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단 뭐 일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부동산 경기라든지 나라 경제도 좀 영향을 주고 있긴 하겠지만 왜냐면은 이게 이 지금 닥터호텔이라는 회사는 계속 성장하잖아.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국 기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GS건설은 여기 월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빠지죠. 근데 GS건설만 빠지느냐 현대건설도 빠지더라고요. 물론 현대건설은 덜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빠지잖아요. 하방이잖아. GS건설보다 덜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하방이긴 하죠. 약간의 약세긴 하지. 그러니까 이게 좀 종목을 보실 때 이게 좀 경영의 영역이 좀 있는데 싶습니다. 단순하게 뭐 부동산 경기만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경영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측면은 이것저것 좀 이야기할 게 많이 있는데 뭐 그거 이야기하면 우선 뭐 본 방송이 이제 닥터워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거니까 약간 주제와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만 좀 살펴볼게요. 약간 한국 기업하고 좀 해외 기업하고 비교해 됐고요. 똑같은데 주택 건설 업체입니다. 근데 상승하죠. 황당하죠. 한국 기업 보다가 미국 기업 보겠네. 추세선 한번 그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상승 추세선이기 때문에 우선 이어서 봅시다. 예. 굳이 뭐 상승 추세선 그을 필요 없고 최근에 이제 조정을 준 자리 여기서 이때가 그 2024년 3월 28일 이때 약간 조정 줬네. 내려왔다가 이제 여기에 지지 라인 선에 좀 걸렸죠. 걸리면서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옵니다. 빠졌다 반등해서 올라온 거라서 근데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어우 이렇게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면 여기 하락 추세선이 있는 자리거든요. 아무래도 좀 재무가 받쳐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서 이렇게 하락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찔러대고서 그 다음에 빠진 다음에 여기서 날려줬거든. 아이고 그리고 변동폭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플래그 패턴을 주고 있어서 플래그 패턴 자리에서의 변동폭 제가 보니까는 그 주택 관련된 거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이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뭐 제가 홈디포 좀 분석해서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거의 한 20%대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이 플래그 패턴이. 이제 다른 종목은 플래그가 뭐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20%니까 거의 뭐 큰 변동성은 아니죠. 25% 정도니까. 근데 좀 눌렸다가 하여튼 지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한번 볼까요? 공매도도 그렇게 작용하는 것 같지 않던데. 7월 11일 날 약간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요게 좀 지금 이제 반등 줬으니까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긴 하겠죠. 공매도 비중이 살짝 들어오긴 했습니다. 4. 여기는 많아봤자 4 정도밖에 안 되네. 그리고 미상한 잔고 수량은 약간 많아진 건 있는데 4월 15일부터 약간 증가한 건 있지. 6월 28일까지. 근데 6월 28일이면은 여기니까 여기 내려올 때 공매도 잔고가 좀 증가했네요. 아니 좀 미상한 잔고 수량이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때렸구나. 그러니까 공매도에 좀 영향이 있긴 있었네요. 있고서 그 다음에 때려준 건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 공매도에 영향이 있어서 좀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뭐 기술적 관점으로는 다 말씀드렸죠. 그냥 기술적 관점으로는 변동성이 한 25% 구간에서의 어떤 빠졌는데 그 빠진 부분이 네, 공매도에 의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너셀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면서 함께 닥터우톤도 상승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제가 이거 분석할 때 뭐 아까 영상 올려드렸던 홈디포도 마찬가지고요. 그 너셀 지수가 올라가면서 함께 동반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셀 지수가 올라가는 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렇게 좀 넘어오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 금리 인하 수혜 섹터의 종목들이 좀 상승한 부분도 있었고 태양광,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주택건설 이쪽 아니 그 부동산 쪽, 리얼 이스테이트 쪽. 네, 그래서 닥터 호턴도 네, 상승해줬습니다. 반등을 많이. 근데 이게 빠진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빠질 적에 공매도에서 빠지다 보니까 팡 튀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렸을까.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소개도 해드렸죠. 네. 뭐 한국처럼 주택 건설 업체예요. 네.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 설계, 시공해서 판매까지 합니다. 네, 요 정도 기술적 관점 얘기했고 회사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만 좀 체크될게요. 재무를 봤는데 재무 괜찮던데요? 우선 뭐 아우트라면 좀 잡아드릴게요. 이게 밀리니언 단위가 밀리니언이고 343억 9,820만 달러입니다. 자산 규모가. 그리고 부채가 101억 달러 정도. 그래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본율이 71%겠죠. 그래서 자본이 242억 9,64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커요. 근데 이 잉여금도 크더라고요. 이 잉여금이 255억 1,020만 달러. 오씨. 아니, 되게 빵빵하죠. 네, 재무상태표는, 네, 대차대주표라고도 하는데, 밸런스제. 근데 여하튼 간에 재무상태표는 아니까 너무 좋아요. 예. 이게 이제 아메리칸 타워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부동산 임대인데, 이 회사는 이제 약간 그 자본율이 좀 빠지고 부채율이 높아요. 그 대신 영업이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커버가 되면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채가 많은데 영업이익률이 커버가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기업이 좀 그렇죠. 한국의 그 GS들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네, 72%입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2.3%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좀 부담스럽죠.
회사 운영이. 근데 이제 아메리칸 타워는 부채 비율이 84인데 영업이익률이 43이면 순이익률이 32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죠. 왜냐면 부채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자율이 있으니까, 이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감당해내려면 이제 순수하게 영업이익률이 있어줘야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닥터호턴이라는 회사는 부채가 29%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자본율이 71%예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뭐 거의 부채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그 아까 보신 것처럼 매출이 91억 720만 달러잖아요. 요거를 이제 잘 느낌이 안 오죠. 91억 달러라고 하면 느낌이 안 오는데 요거를 이제 한국 돈으로 좀 돌려주게 되면 이걸 한국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볼까요? 91억 달러면은 여기 나오죠. 환율은 138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조예요. 12조 5679억 3600만 원이거든요.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91억 달러가요. 환율을 13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화로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2조 매출이 12조 5679억 원입니다. 12조. 12조면 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12조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순이익률만 해도 13%난 거지. 그럼 여기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순이익이 11억 8,300만 370만 달러잖아. 저것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얼마냐?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1조 6천 순이익만 1조 6천 335억을 가져갑니다. 1조. 하여튼 규모가 그래도 좀 있는 회사긴 하죠. 이 회사가 아마 그 미국의 최대 건설 회사일 거예요. 상장 안 되는 회사 중에서. 뭐 이 회사 말고 다른 거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좀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계략적인 거 봤죠. 그 재무 상태표 좋죠. 뭐 영업 그 순익률 괜찮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왔고요. 근데 이제 다만 요거는 뭐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잖아요.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뭐 25%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여기서 좀 올라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눌리면서 이렇게 좀 차트 만들면 나중에 뭐 전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되기 전에 뭐 선반영돼서 움직일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좀 보고 제가 아까 전에 요거 표시한 것은 제가 좀 계략적인 거 표시한 거고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요거는 이제 저거죠. 요거는 이제 밸런스 때가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여기 나왔습니다. 뭐 특별하게 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네요. 이전 분기 대비. 2023년 대비 증가했네. 자산이 이제 343억 달러 정도. 부채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에쿼티 쪽도 증가했죠. 근데 에쿼티에서 볼 게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리테인드 어닝스 봤는데 이제 이 잉여금인데 이게 좀 증가했죠. 이전 분기가 235억 달러인데 255억 달러니까 좋은 거죠, 뭐.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레베뉴 요건 이제 분기 매출도 이전 분기 대비 증가했죠. 이전이 이제 79억 달러인데 71억
91억 달러니까 증가했고, 여기는 이제 영업이익 계정은 없고 순이익 계정이 있는데 순이익 계정도 증가했어요. 이전 분기에서는 네, 9억 4,900만 달러 정도였는데 당분기는 이제 11억 8,300만 달러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다 증가했으니까. 뭐, 그 다음에 요거는 현금흐름표,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에서 볼 게 이제 영업활동 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좀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전에는 이제 14억 7,300만 달러 이렇게 플러스였는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까지 찍혀야 되는데 여기가 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예. 다음 분기에 찍힐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새 안 찍혀서 그런가? 예. 요새 좀 내려앉긴 앉았더라고. 요새 이렇게 좀 내려앉았었죠. 근데 현금흐름표는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긴 하겠죠. 아무리 이제 그 손익계산서에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현금흐름표에 네, 플러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약간은 이제 의심스럽게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다음 분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마이너스가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라서 4억 7천만 달러인데 그래도 크지 않다 하더라도 예, 좀 다음 분기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로 전환되는지. 그 다음에 투자 현금흐름은 그래도 뭐 마이너스 나오니까 괜찮고. 근데 약간씩 안 좋아진 건 있어요. 현금흐름표가.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건 아닌데 약간 안 좋아진 건 있어요.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네, 괜찮죠. 예, 요건 마이너스 나오니까. 그리고 뭐 기말 현금성 자산은 30억 달러 정도? 큰 변화는 없어. 그래서 요것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영업활동 현금흐름만 다음 분기 때 한번 네,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여기 나온 기사를 좀 읽어봤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이번에 그 4월 18일 날 지금 본 게 마감 기준이 이제 2024년 3월 기준이잖아요. 근데 다음 분기 발표할 게 이제 7월 18일 날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7월 15일이거든요. 7월 18일 날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 며칠 안 남았네요. 이거 실적 발표할 때 그 이전 분기 대비로는 이제 매출액이 증가합니다. 여기 뭐 90억 달러에서 91억 달러에서 네, 96억 달러 증가고 그 다음에 EPS도 좀 증가를 해요. 3.52달러에서 3.77로 증가를 하는데 이게 그 마감 기준 이게 3월이잖아요. 그 이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아니 여기죠, 여기요. 요거니까 6월이니까 근데 이전 동기로 봤을 때는 여기가 컨센서스가 96억 달러가 나오거든요. 네. 이전 동기가 97억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전 분기보다는 덜 나와요. 요번에 발표하는 게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7월 18일 날 발표하는 게. 그러니까 4월 18일 거보다는 매출액이 증가하긴 하는데 이게 그 작년 동기 대비로는 약간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96억 4천만 달러 나오잖아요. 여기 97억 3천만 달러가 나오는데. 그래서 약간은 이전 동기 대비로서는 매출액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가다가 약간 이제 눌림목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반응을 하더라도 저는 뭐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준다고 한다면 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이전 분기 대비 4월 18일자 있잖아요. 이때보다도 더 증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EPS도 더 증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덜 나오긴 하겠지만 이전 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높게 나온 거니까 좀 N장 파동 정도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좀
예상을 해봐요. 그래도 좀 시장에서는 약간은 네, 좀 눌리는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좀 말씀드려보고 그러면은 뭐 이야기해드릴 건 다 이게 이야기했죠. 현금흐름표 같이 받고 재무상태표 같이 받고 손익계산 같이 봤으니까 그러면 이야기해드릴 건 다 이야기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걸 좀 같이 본 부분이 또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그 경제는 에서는 좀 바로미터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의식주에서 주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어떤 요소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라는 영역이 중요하고 거기다가 뭐 게다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수혜 섹터라고 볼 수 있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다르긴 하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그 기업과 미국의 기업의 어떤 성장, 그 경영 방식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그 건설 쪽의 경영 방식의 문제가. 왜냐면 인건비도 미국이 더 비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업체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 닥터워터이라는 회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순이익률도 높고 한국 기업 대비 높잖아. 거기다가 또 자본 자본율이 뭐 70%가 넘잖아요. 되게 빵빵하지 않나요? 71%가 넘는데 한국은 네 그나마 뭐 현대건설이 44%인데 GS건설은 28%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크죠 이것저것. 예. 제가 아까 전에 뭐 홈디포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홈디포는 이제 주택 개량 좀 개선 쪽 네, 그런 쪽이고 아메리칸 타워는 이제 부동산 임대 쪽이니까 약간 통신 사업자분들에게 그 타워 서비스를 통신 타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임대를 하는 회사거든요. 아메리칸 타워는. 근데 그거하고 좀 비교하기가 그래서 그나마 이제 주택 건설을 하는 업체가 뭐가 있을까 찾아본 게 이제 닥터톤이라는 기업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영업이익하고 재무상태표를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비교해봤습니다. 약간 이런 것 좀 보시면서 좀 어떤 이제 기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뭐 국내 회사에 건설회사에 투자할 때 아니면 미국의 건설회사에 투자할 때 아니면 부동산 섹터의 종목에 투자할 때 약간 이제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들이 좀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닥터호텔이라는 종목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낯선 종목인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번 시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돈가치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여기 가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네, 일로도 오세요. 어디로? 네, 가치 투자로도. 요거는 이제 멤버십 종목 리딩하는 방송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